안녕하세요. 네, 저녁 예정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이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언택트에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슬기로운 저녁 생활,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정장병 여러분들의 저녁 이후에 우리 요즘에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슬기로운 저녁 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는 트렌드와 앞으로 취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커리어 컨설턴트 윤정민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채용 동향과 간단한 취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장의 상황은 어떠신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밖으로 나와 보시면 크게 달라지신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이라는 그 채용 방향과 트렌드,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나 이런 기업에서의 채용 이 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전역하시고 나시면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집으로 가시나요? 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현대, SK, LG, 신세계뿐만 아니라 10대 기업 모두가 채용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10대 그룹 최초로 작년에 정기 공채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상시 채용 계획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상반기에 잘 안 되면 하반기에 조금 더 준비해서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랑은 조금 계획을 다르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채라는 개념보다는 수시로 내가 이제 원하는 기업, 관심 있는 기업을 리스트업 해주시고 언제 채용이 올라올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입니다.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여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상반기, 하반기에 구분이 없어지고요. 내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 필요시마다 나오는 채용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채용 트렌드입니다. 혹시 이런 예정 장병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요 대기업 지원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이런 대규모 채용은 저랑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우리 300대, 500대 매출 상위권에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채용 트렌드입니다. 채용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채 의미가 없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이제 필요시마다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레디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필요시마다 이 기업에 채용이 올라왔네? 그러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시 채용의 형태는 상시로 문을 열어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력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시마다 충원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 의미를 조금 더 내려두시고 취업 준비를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충원이 아닌 결혼 보충입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형태로 공개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신규 채용보다는 결혼에 따른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채용 예정이 기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기업의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경영 악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충원의 계획이 없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보충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된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사하고 나서 아니면 취업 준비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인턴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조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시장에 나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채용 트렌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변화, 네, 두둥. 능력 중심입니다. 네, 이제 사운드가 없으니까 제가 입으로 직접 했는데 능력 중심이라는 거는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우리 이제 정역 예정 장병들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는데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취준생들에게는 친숙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토익이나 자격증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무 역량. 직무 역량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이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채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능력 중심의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로열티보다 능력, 또 세 번째도 경력자 중심 채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익을 뭐 800에서 900을 올리면 내가 조금 더 취업에서 유리할 거야 라는 능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관련 있는 어떤 경험을 하고 또 경력자 중심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일을 해본 친구들이 직무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력, 능력 중심 이런 것들이 변화된 두 번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두둥. 네, 검증입니다. 이 검증이라는 거는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인턴십 검증, 직무와 인성입니다. 인턴 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채용 연계형, 채용 전환형 인턴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밥도 먹어보고 일도 함께 으쌰으쌰 해보면서 이 친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채용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인턴 채용을 조금 더 늘리고 있고 검증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턴 경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력 중심, 직무 역량 이런 키워드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인턴으로라도 간접적으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간접적으로 이 일을 조금 더 옆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주는 메리트는 경험치가 1포인트, 2포인트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되고요. 또 검증 강화라는 거는 또 면접에서도 꼬리물기 질문이라든지 이런 일 해보셨나요?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변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면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언택트 문화,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이 박람회도 온라인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으면 온라인 박람회가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언택트 문화가 확대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취업시장, 채용시장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 화상 면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대기업 갈 계획이 없어요.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화상 면접의 트렌드에 입성하고 있고요. 시범적이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전역 예정 장병 여러분들이 전역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1, 2년 후에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면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이런 언택트 문화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세분화돼서 자리를 잡아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언택트와 이 온라인이 굉장히 친숙하고 이제 나에게는 이제 정말 그냥 당연한 것들이 아마 돼버리실 것 같습니다. 또 AI 공정 채용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AI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AI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AI 로봇 뭐 이제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AI 면접 제도가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AI 컴퓨터 앞에서 이게 아무도 없는데 저처럼 혼자 답변하고 혼자 표정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이제 프로그램 회사나 교육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이 요즘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은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저도 이제 돌아가면 어제도 오늘도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AI 면접 보고 왔는데 너무 긴장돼요. 모니터 눈을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계가 저의 뭘 보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AI가 보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제가 이제 뭐 감히 이제 담을 수가 없는데 눈빛이나 긴장 그리고 자신감뿐만 아니라 안면 근육까지 이제 AI가 다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이제 거짓이나 진실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택트 문화 조금 더 인지하고 계셔야 취업 준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세요? 네, 이제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디로 가실지 이 중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아니면 저는 바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이 요즘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전역해서 바로 이제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 요즘에 공무원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계획,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행의 어떤 니즈, 이제 뭐 도보로 여행을 하든 이런 여행 계획도 갖고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냥 이렇게 계획 없음. 또 아니면 기다렸던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거나 공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유통이나 선생님 저는 판매나 서비스직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험을 쌓으시는 것들이 나중에 이 변화된 지금 채용 트렌드의 경험과 직무 역량에 내가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되게 잘 맞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좋아하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력을 쌓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복학 계획이 있으신 우리 이제 정역 장병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복학을 언제 하느냐, 바로 하느냐, 뭐 조금 더 3, 4개월 있다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학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문을 두드리세요. 네. 이제 뭐 전문대학교, 뭐 이제 4년제 대학교, 요즘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다 있는 게 이 바로 취업 경력 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건요, 내가 앞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 이상으로 상담 선생님들이 나에 대한 어떤 취업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고요. 너는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에 되게 잘 맞아 라는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이쪽 분야에 어떻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리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숙한 곳이 되셔야 되고요. 졸업 때까지 경력개발센터, 취업센터, 뭐 이제 일자리센터, 저는 선생님 대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예정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이런 곳들로 문을 두드리셔서 앞으로 취업 계획을 함께 이렇게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뭘 봐라, 몇 급을 봐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9급이냐, 7급이냐, 또 일반직이냐, 또 따라서 행정직이냐, 관리직이냐,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시기와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기에 몇 월에 있는 시험이고, 또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제 주구장창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 또 리스크를 또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좀 탐색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공무원 준비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느 시기, 언제까지 어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을 두드려서 취업센터나 일자리센터 그리고 우리 고용센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 계획인데요. 여행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 무리하게 하고 계시다면 사실 내가 여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 같고요. 그다음이 바로 이제 계획 없는 우리 친구들, 계획 없으신 우리 예정 장병분들이 제일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제 여기 보시면 계획이 없다라는 건요,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찾아야 할지, 이게 자격증인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서 진입을 할 것인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뭔가 경력을 쌓아서, 이런 것들로 스펙으로 인정받아서 점프를 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동네 나이 많은 형, 나이 많은 오빠 이렇게 전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여러분들 적극성을 좀 깨워주시고요. 내가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자격증인지 복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대학으로 내가 갈 곳이 아니고 사회에 그냥 내가 남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좀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짧게는 6개월, 1년을 보고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찾으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녁 후 여러분들 몸은 집으로 갑니다. 그죠? 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뭐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는 집으로 가시게 되지만, 계획은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어영부영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생각 없이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 밥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전역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만 빼고 다 되게 열심히 해요. 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좀 진작에 찾아올 걸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 주변의 선배분들이 하는 얘기가 더 체감이 와 닿으시겠지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를 자세하게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의 달인. 달인의 뜻은 널리 사물의 도리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내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경험의 달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에 대한 달인. 첫 번째, 경험을 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될지 나는 뭐가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 분석. 나는 성격이 이런 게 되게 잘 맞네. 나는 꼼꼼하니까 조금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잘 맞아. 나는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도전, 성취하는 걸 좋아하니까 좀 더 서비스직이나 아니면 진취적인 성향이 일에 잘 맞아 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이런 적성 검사를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직업 적성 검사를 셀프로 해보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정도에 걸리는 두 가지 유형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 읽기만 하시면 아,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추천 직업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자기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MBTI라고 이제 성격 검사도 해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모 TV에서 이제 이런 MBTI 성격 검사를 하는 게 약간 트렌드처럼 이제 뭐 유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MBTI 검사는 16가지 유형으로 나와서 이런 성향에 이런 직업들이 잘 맞고 이런 성향에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료지만 여러분들이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센터나 아니면 학교 교내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 심리상담 선생님들이 검사를 해주시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기초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저는 참고로 사실 이런 검사를 가지고 좀 진로를 선택한 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리스크가 없이 굉장히 잘 맞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리스크를 이제 좀 뛰어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창업이죠. 워크넷 사이트에서는 이런 창업 적성 검사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검사를 통해서 나는 창업에 적합하다, 사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겠구나, 보면 사업에 부적합하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IT 계열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창의적인 어떤 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컨텐츠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 번쯤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진입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기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강점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 성격이나 성향, 아무래도 기왕이면 내가 성격에 맞는 걸 해야 하고요. 그 성격이라는 거는 주변의 친구나 부모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잘할 수 있겠다, 가늠할 수 있는 걸로 진입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I'm ready입니다. Are you ready? I'm ready. 이제 ready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채용에 요즘 관련된 기사나 이슈들을 보면 앞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직접 만들어보고 또 이제 직접 판매해보고 이제 입사 지원 서류를 받아서 또 면접에서 만난 인사 담당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학벌이나 스펙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즘에 진짜 뭐 경험이 되게 많고 보험왕 내지는 어디 마트에서 판촉 사원을 했지만 굉장한 성과를 내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게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직무 경험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이런 대기업에서도요. 특별 전형, 특채 전형처럼 우리 왜 KT나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오디션 전형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계열사에서 근무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우대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계열사라는 거는 어떤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런 유통시장이나 영화관에서 일했던 장기간의 근무 경력이 서류 패스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월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이제 패스하는 제도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이나 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기획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외 활동 같은 거에서 내가 직접 나의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클라우딩 펀드를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 이게 나의 성과가 돼서 이런 것들로 나의 퍼포먼스 포트폴리오가 돼서 이런 걸로 다른 스펙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지? 나의 이 좋은 이 콘텐츠를 어떻게 좀 취업에 연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물류나 유통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 뭐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유통이나 물류 쪽에서는 현장 경험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런 많이 들어봄직한 이런 물류 센터에서 경험들이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현장 경험이 좀 있구나.
정말 이론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물류 허브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본 친구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어필하고 이게 곧 나아가서 직무 역량이 되고 나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레디하면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현장이 중요하다. 직접적인 실전에 좀 뛰어들어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동향, 제가 최근에 만나본 이제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전역 후에 어떤 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공대생이었고요. 좀 발로 뛰었어요.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작년에 이 친구는 현직자 특강이나 이제 대규모 이런 박람회 같은 곳에 이제 발로 찾아가서 진짜 현직자한테 실제로 저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현장에 진짜로 지원자들은 요즘에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또 이제 인터뷰하면서 알짜배기 정보들 인터넷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묻지마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측근을 찾아가서 본인이 발로 뛰고 메일로 보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취업에 성공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친구는 한우물만 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군대에서 EDM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EDM에 빠졌는데 전역 동기들 4명이서 나와서 3명이 나와서 창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산업, 이벤트 업종으로 이제 해서 페스티벌 기획하고 소규모의 파티, 그 중에서도 본인이 EDM 음악 분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커리어를 쌓아서 나중에 취업을 이제 아직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본인이 음향 분야나 음향 뭐 기계를 조금 더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미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본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현장 얘기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져보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대로 놀고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아직 취업하려면 멀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이가 많은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전역 후 동향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구나라는 걸 아마 이제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역하고 좋은 점, 뭐가 전역하고 좋아요? 그냥 나가면 다 좋을 것 같나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해본 전역하고 여러분들의 강점입니다. 좋은 점은 자신감, 일단 열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파이팅 넘치는 이 패기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뭔가 도전해 보시기를 조언드리고요. 두 번째, 체력이 일단 이제 우리 군대에서 얼마나 그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이제 체력을 길러온 이 체력 풀 충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적극성을 깨워서 해보시는 것.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력, 사회 스킬 향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군대 내부에서 선임과 후배 간의 소통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생활력도 아마 이제 많이 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전역하고 좋은 점, 넓게 얘기하면 전역 후 여러분만의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무엇이든 좀 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인터넷 키셔서 뭘부터 해야 되는지 검색해 보시고 탐색해 보시고 바로 전화로 지원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응원합니다.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들 아까 앞에 잊지 않으셨죠?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수시 채용. 공채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AI. AI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산 현장의 경험이 스펙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문을 두드릴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에게 언제든지 상담과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전역 예정장병 여러분 화이팅!